안녕하세요. 저는 동남지구 대성대리 1단지 관리소장 정봉수라고 합니다. 오늘 중대재해 및 산업재해 예방 성공 사례를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저희 아파트에서 한 달 정도 전에 산재 사고가 일어났어요. 그 산재 사고가 일어난 게 사실은 자랑거리는 아닌데 제가 이런 발표를 하게 돼서 좀 부끄럽긴 하지만 발표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는 그 산재 사고 발생 경위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드리고 저희 아파트에서 실시하고 있는 산업안전보험조 실시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고 발생 경위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면 저희 아파트에 공구실이 있어요. 공구실에는 각종 공구하고 휘발유라든가 페인트 같은 게 있어서 좀 냄새가 많이 나는 상황이라 환풍기를 좀 설치를 해야 되겠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환풍기 설치를 작업하는 중이었었는데 사진에 보시면 작업자 한 명은 그라인더로 벽을 뚫고 있었고요. 그리고 작업자 한 명은 사다리를 놓고 밀선을 사다리를 얹혀놨죠. 이제 이 상태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해서가 났었냐면 작업자가 옆에 있는 물건을 좀 집어야 되는 상황이었나 봐요. 본인도 무심코 일선을 놓고 옆에 있는 물건을 집었는데 일선이 떨어졌어요.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그라인더 선이 당겨지겠죠. 그러면서 그라인더를 묻힌 거예요. 작업 중에. 그러면서 떨어지면서 이제 반대편 손가락을 이렇게 스치고 지나갔는데 저거로 인해서 인대가 한 70% 정도가 좀 잘렸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음 갔는데 사무실에서 제가 오늘을 보고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과장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 직원이 작업을 하다가 다쳐서 지금 병원을 가고 있다. 처음 그 보고를 받았을 때 제가 가장 먼저 든 생각은 뭐였었냐면 일반적으로는 방금 많이 다쳤는지 크게 다치진 않았는지 그런 것들을 걱정하는 게 우선일 것 같은데 사실은 저는 큰일 났구나. 왜냐면 사고가 일단 발생을 하게 되면 제가 걱정했던 부분이 뭐냐면 저희가 지금까지 어떤 저런 산업안전 관련해서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은 상황이었다면 문제가 저한테 일단 발생이 되겠죠. 나중에 조사 나오고 하면 그동안에 교육을 잘 했는지 안 했는지 여러 가지 조사가 이루어질 텐데 그렇게 되면 저한테 피해가 올 것 같다는 생각이 일단 가장 먼저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직원이 얼마나 다쳤는지 상황이 어떤지를 좀 파악을 하게 됐는데 과장한테 물어보니까 병원으로 이송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마이크로 병원을 갔는데 마이크로 병원을 수술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술 잘 받아라 얘기를 하고 이제 수술 끝나고 직원하고 이제 면담을 또 실시를 했었죠. 제가 이번 사고를 경험을 하고 느낀 게 뭐냐면 저희가 아무리 교육하고 조심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사고가 안 나는 것은 아니구나. 아무리 조심을 해도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여건은 우리 아파트에서는 굉장히 많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아파트가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미화원들이 예를 들어 바닥 청소를 하다가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미끄러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기 정말 재수가 없어서 뒤로 넘어져서 머리를 크게 다칠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경비원들 같은 경우 다칠 일이 거의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재활용 봉투에 입주민들 중에 간혹 깨진 유리를 그냥 넣어서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재활용 봉투를 정리하다가 다리 같은 데 스치기라도 하면 크게 다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고처럼 사무실 직원들이 일하다가 사다리에서 떨어질 수도 있고 일하다가 이런 사고를 당할 수도 있는데 생각해 본 게 뭐냐면 만약에 직원들이 사다리를 안전모로 쓰지 않고 작업을 하다가 사다리에서 떨어져서 죽었어요. 그럼 이 죽음에 대한 책임이 과연 누구한테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안전모를 쓰지 않은 직원한테 과연 있을까? 아니면 안전모를 쓰라고 지시하지 않은 관리소장에게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직원이 그렇게 해서 사망을 했다면 안전부를 쓰라고 지시하지 않은 관리소장의 책임이 없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관리소장, 우리가 좀 보호를 받으려면 어떤 관련해서 좀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번 사고를 통해서 좀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여기서 오늘 발생됐던 문제가 있었어요. 이제 직원이 퇴원을 하고 산지 처리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과정에 있어서 문제가 하나 생각지도 않은 게 발생이 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수술하는데 이 비급여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게 저는 사실은 몰랐던 상황인데 이 비급여 부분은 산지 처리가 안 된대요. 근데 과연 그러면 저희가 이제 160만 원의 비급여 부분이 발생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누가 돈을 내야 될까? 저는 이제 직원한테 내라고 해서 나머지 산재를 해주니까 이거는 당신이 내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반적인 경우는 뭐 저는 당연히 직원이 알겠습니다 하고 일단은 뭐 다쳐서 죄송합니다 조심했어야 되는데 뭐 아파트에 피해가 좀 갈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직원은 그 말을 하더라고요. 이거를 왜 자기가 되냐. 나는 회사를 위해서 일하다가 다쳤는데 다친 것도 억울한데 이거는 자기가 부담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들었을 때 좀 당황했었어요, 저도. 근데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니까 그래도 맞는 말 같아요. 만약에 제가 다쳤는데 저보고 160만 원 내라고 그러면 조금 억울한 부분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도급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본사에서 합의를 잘 해줬어요. 그래서 무난하게 처리가 되긴 했었는데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합의 과정에서 이제 그동안에 저희가 이루어졌던 그 모든 과정들이 전혀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직원하고 합의는 잘 끝났습니다. 근데 만약에 저희 아파트에서 이런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이 안 된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직원이 다치니까요. 주변의 가족들이 조언을 해주더라고요. 이렇게 해라 뭐 그러면서 뭐 심한 경우는 뭐 타 아파트 같은 경우 소송까지도 가는 경우가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과적으로 만약에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면 일반 분양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런 비용을 입주자 대표한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관리부로다 일단 부과를 해갖고선 뭐 보상을 해줘야 될 건데 그 자체만으로 일단 대표들한테 얘기가 좀 껄끄러운 상황인데 만약에 그런 얘기하는 과정에서 대표들이 그런 발생 원인과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라고 했을 때 우리 쪽에 문제가 있었다 관리소장한테 그러면은 이때에서 하고 뭐 잘하셨다고 하면서 뭐 관리비를 해주겠다라고 얘기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이때에서 당연히 이걸 왜 우리 관리비로 하냐 관리소장 당신이 잘못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가 나오겠죠.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소장이 좀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발생을 할 것 같습니다. 하물며 만약에 소송으로 갔을 경우는요. 이게 다치는 사고로 끝나지 않고 정말 후유장애가 남거나 뭐 죽거나 그랬을 때 이게 소송으로 얽혀버리면 아마 관리소장이 감당하기에는 엄청난 큰일이 발생을 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준비가 잘 돼 있었다면 소송이 들어와도 크게 우리가 걱정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은 잘못했다면 문제가 커질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러한 과정들이 좀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거를 제 스스로가 좀 느꼈던 경험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지금까지 어떠한 과정을 했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들 하고 계시겠지만 매월 초 전직원 회의하잖아요. 전직원 회의할 때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회의하는 모습이고요. 보건교육일지 작성을 하고 다 사인 받고 이 자료 안전보건공단 들어가서 출력해갖고 그때 상황에 맞는 거를 발제를 해갖고 제가 교육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저희는 매주 간부회의를 실시를 해요. 그래서 모여서 그 주에 업무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부서별로 어떤 업무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부서별로 협조가 이루어지게 이제 토의가 들어가고 그런 과정에서 어떤 작업 내용이 정해지면 그 작업 내용을 갖고 안전보건교육을 또 한 번 실시를 합니다. 이거는 제가 안전보건교육 실시를 하면서 쓰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서
직원 보고 작성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직원이 주관주의 작업이 뭔지, 위험 요소가 뭔지, 안전 준수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래서 스스로 제가 얘기하는 것들을 체크하면서 이렇게 적고 사인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밑에 어플을 통해서 안전보험을 신청하는 거 있죠. 저희는 전 직원이 이거를 출근을 하면 다 수강을 하고 있는데, 뭐 이거는 개별적으로 각 부서별로 아침에 출근을 하면 다 같이 모여서 시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에 보시면은 이제 미아어 여사님들 동영상 시청하는 장면이고요. 그리고 이제 경비원들 동영상 시청하는 장면인데서 제가 매일 체크 안 해도 알아서 잘 하더라고요. 이제 우리 그룹에 들어가면 다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매일 위험성 평가를 실시를 하는데요. 제가 위험성 평가를 이거를 해야 되겠다로 마음 먹고 실시하는 데 있어서 좀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이거 관리소장도 처음에 위험성 평가 하라고 하는데 막막할 때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거를 직원들을 어떻게 하면 좀 편하고 합리적으로 쉽게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좀 해보니까 이제 본사에서 위험성 평가 체크리스트폼 그 양식이 올라왔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각 부서별로 위험성 평가 그 내용을 제가 다 바꿨어요. 그래서 부서의 특징에 맞는 그 위험 요소들을 제가 정리를 해서 각 부서별로 전달을 해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위험성 평가를 하는 스스로 위험성 평가를 하는 것들이고요.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면 경비 같은 경우 이제 경비 평가 대상이 경비라고 써져 있죠. 그러면 순찰 중 돌풀이나 나뭇가지 등의 넘어짐을 방지에 대비해야 합니다. 뭐 이들의 근무로 인한 과로든 개인 공로에 대비가 해야 합니다. 뭐 순찰 때 시야 확보를 위한 조치를 순찰할 때 야광 조끼 안 입고요, 프레쉬 안 들고 다니는 경비들 많아요. 근데 그러다가 다치면 이게 사실은 문제가 좀 되는 거겠죠. 그래서 경비들이 직접 작성을 하는데 뭐 과로등 뭐 개인 건강 관련해서는 뭐 적절한 휴식을 취하자, 주기적으로 스트레칭을 하자 스스로 작성을 한 겁니다. 이거는 뭐 야간 수찰 같은 경우는 손전등을 휴대하자, 뭐 작업자의 건강을 양호한 거, 환절기에 뭐 개인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자, 이런 식으로 경비들이 스스로 위험성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하는데 이제 간단하죠. 체크만 하면 되니까. 그리고 외곽 미화원 같은 경우도 그 특성에 맞게 청소차 사용 기술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했는지, 청소차 사용 시 바닥에 기름 등으로 인한 미끄러짐 사고를 예방했는지. 청소차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바닥에 그 기름, 차에서 나온 그 기름 샌 거 있잖아요. 신발이 미끄러질 수도 있고 청소차가 미끄러질 수도 있어요. 돌리다 보면 옆에 있는 차를 파손시킬 수도 있고 지나가는 입주민을 다치게 할 수도 있겠죠. 뭐 재활용장 주는 시 깨진 유기 등의 사고 등의 배임 사고 등에 대비했는지,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이 특성에 맞게 좀 분류를 해서 위험성 평가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 경비원, 이제 외곽 위원들이 스스로 조심하자, 뭐 구루마 이용 시 구루마 싣고 있고, 경비원들 관련들 보면 이만한 거 막 무거운 짊어지고 가요. 그러다가 허리 다치면 이것도 이제 뭐 산재 처리가 될 수 있으니까. 구루마를 이용하자, 뭐 지하철장 청소 시에 야광 조끼를 착용하자, 경비원들 스스로가 이런 것들을 스스로 매일같이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외곽미화원들. 그리고 이제 미아 여사님들도 특성에 맞게 계단 이용하는 거, 계단 많이 이용하는 미아 여사 계단 많이 타죠. 거기서 굴러 떨어질 수 있어. 주름포기하다가. 그리고 뭐 허리 숙이고 장시간 불편한 데서로 인한 근구벽의 질환 예방에 대비했는지. 이런 특성에 맞게 좀 내용을 정리를 해서 주었고요. 미아 여사님들이 스스로 이렇게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사무실 같은 경우는 작업이 좀 더 이렇게 다양해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많지는 않나요. 사무실에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하는 작업들이 많지는 않은데 작업별로 좀 분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공구를 이용한 작업은 기타 작업인데, 뭐 민화를 가든 뭐라든 뭐 전동 드라이브 항상 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전동 드라이버에 의해서도 다칠 수 있습니다. 목장갑 같은 거 끼고 이러면 회전할 때 빨려 들어가서 손가락이 다치는 경우를 봤거든요. 그 작업에 맞춰서 하는데,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사무실 직원들은
사다리 이용 많이 하죠. 그래서 안전모, 안전대등 개인보호 착용하였는데 이거 항상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라고 이제 제가 여기서 코멘트를 달아놓는 거죠. 그리고 작업 공간 주변에 꽃가등 설치, 작업자 및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거. 이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일반적으로 작업할 때 우리 옆에다가 뭐 꽃가 같은 거 안 세워놓죠? 그냥 작업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얼마 전에 동남지구 소장님들하고 점심 식사를 하면서 모 아파트에서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어떤 사고가 발생했냐면 지하철행에서 작업자가 기둥 있죠? 이 코너 도는데 기둥 옆에서 앉아갖고 작업을 했대요. 근데 입주민이 차를 타고 들어가다가 좌회전하면서 그 사람을 발견을 못한 거예요. 친구가 갖고 크게 다쳤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소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만약에 거기다 꽃가루 세워놨으면 그 운전하고 가는 입주민이 아유 뭐 작업을 하구나 인식을 했을 텐데 전혀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다쳤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저는 이거를 직원들한테 강조를 하는데 공간 확보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다리 작업할 때 이쪽에서 지나가다가 무심코 사다리를 치고 가면 가까이 붙어서 지나가다가 사다리가 위에 올라가면 불안해요. 살짝만 툭 쳐도 중심을 잃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작업 공간 주변에 그런 꽃갈 같은 거 설치하라고 얘기를 하고 뭐 이런 내용들 같은 위험성 평가를 실시를 하고 있고 농접 작업 가끔 하죠 우리 아파트에서. 아마 대부분 그냥 할 거예요. 숙련공들이라 별 신경 안 쓰면 이거 할 거. 대부분 그렇게 해요. 근데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농접 작업. 이거 불똥 맞아보면 그 사람도 이제 켜도 그냥 막 하는데 안 뜨거울 것 같은데요. 뜨겁습니다. 가면. 입주민들 지나가다가 닿을 수도 있는 거고, 뭐 아무튼 불날 수도 있죠. 누적 작업. 근데 그런 거 관련해서 위험성 평가지를 만들었고, 정비 설계 작업 많이 하죠. 그 특성에 맞게 위험성 평가지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고요. 전정 작업도 많이 하죠. 정비 작업이나. 그거에 맞게 위험성 평가. 항상 들어가는 게 안전모 안전대, 사다리 2인 1조, 사다리 이용 숙지하는지, 작업 공간 주변 안전 확보까지 항상 들어갑니다.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내 어떤 위험성 평가치마다 저건 웬만하면 다 넣었어요. 직원들이 항상 인식할 수 있도록. 지하철 작업도 많이 하죠. 그냥 생각보다 위험 요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하철 작업할 때. 여기까지고요. 작성 주기는 내가 매일 합니다. 매일? 네. 그럼 저를 다 철을 해놔요? 네. 와, 어마어마한데. 근데 이거 와. 어려우실 것 같아요. 네. 매일이 진짜 고생했는데. 절대 안 어렵습니다. 이거 하는데 네. 1, 2분밖에 안 걸려요. 아, 작성을 하는데. 작성하는데 여러 분야대로 경비, 미용, 뭐. 경비는 경비원들한테 주고 알아서 해라 그러고요. 미화는 미화원들한테 주고 알아서 해라 그러고요. 그리고 매일 갖고 오기는 좀 불편하니까 경비 미화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저한테 올라와요. 저 한 거를. 그럼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이제 사인해주고 사무실은 매일 제가 하고 있고요. 이거 하는데 1분밖에 안 걸려요. 저도 처음에 걱정했던 게 처음 말씀드렸듯이 과연 이거 직원들이 할 수 있을까 불편하지 않을까라는 것이었는데 이렇게 분리해서 주니까 뭐 전혀 불편함 없이 지금 체계가 잡혀서 잘 하고 있습니다. 약이 엄청나게 했는데 한 달치야. 30, 한 20장 되겠죠? 많이 안 제가 이런 것들을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아마 여기 수장님들 직원들한테 안전모 쓰라고 그러면 잘 안 쓰죠? 보는 데서만 쓰고 또 지나가면 말 안 하면 또 안 쓰고 막 그런 경우 굉장히 저 또한 그런 경험들을 했고요. 근데 저희가 이런 작업을 하면서 지금은 직원들이 안전모 알아서 써요. 그리고 사다리 작업할 때 항상 2인 1조로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아마 미화들이나 경비원들 같은 경우는 우리하고 항상 안전교육을 받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 인식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사실 인식을 잘 못하고 계세요. 관리소장이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그런 안전보험 같은 건 사실 형식적이잖아요. 필요에 의해서 그냥 하는 거지 그 사람들이 안전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러한 과정들을 겪으면서 그 저희 직원들이 안전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직원들 스스로 가지고 안전에 대해서 항상 주의하고 조심하고 그리고 힘든 거 있으면 뭐 좀
더 안전한 방법을 찾고 그렇게 좀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 그래서 굉장히 이거는 힘들지 않고 걱정되는 것보다 힘들지 않고 굉장히 효과가 좋구나라는 걸 제 스스로 한번 느껴봤던 그런 얘기가 됐고요. 말씀드렸지만 그 영상 시청하는데 한 2분 정도 소요가 되고요. 위험성평가 만약에 이거 10분, 20분 걸린다 그러면 제가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할 엄두도 못 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직접 해보니까 업무 토의하고 위험성평가까지 그 업무에 맞는 거 갖고 와서 안전모 반드시 쓰세요 라고 체크해주고 사단이 꼭 이일조를 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코멘트 달아두고 항상 그렇게 하는데 그 위험성평가는 2분밖에 안 걸려요. 정말. 그래서 하루에 매일 하는 게 두 가지를 매일 하는데 한 3분에서 4분 정도가 소요가 되겠죠. 근데 저는 이게 간단하지만 나중에 정말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장치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안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한번 해보시면 생각보다 정말 쉽고요. 그리고 직원들이 불만, 뻔한도 안 나오고요. 그리고 어렵다는 얘기도 안 나옵니다. 처음에는 시행착오는 좀 있었어요. 근데 우리 좀 다듬어 주죠, 제가. 이런 식으로 하라고. 너 한두 번만 해주니까 지금은 직원들이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게 좀 여기 훌륭하신 소장들이 많이 계신데 주제 넘는 얘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감사할 것 같고요. 이것으로 오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